신년 맞이 인사라도 좀 드릴 겸 해서 라이브를 좀 켜볼까? 갑자기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좀 켜보게 됐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작은 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라이브를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설정만 지금 한 1시간 만지고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소리가 작으면 여러분들께서 볼륨을 키워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뒷 배경이 또 살짝 바뀌었잖아요. 아직 뭐 짐 정리 같은 건 하나도 안 됐는데 일단 제 거처가 좀 옮겨지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좀 여기서 지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에 되게 익숙한 얼굴, 익숙한 닉네임들이 많이 보여서 좀 신기하네요. 오늘 할 거는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늘 하듯이 했었듯이 나는 솔로를 한번 볼 건데 당연히 뭐 화면을 송출할 수는 없고요. 소리가 나갈 수도 없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제 했잖아요. 어제 한 거를 같이 보면서 그냥 좀 같이 즐기는 느낌으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틀어놓고 같이 보면 재밌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따로 같이 보기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브래드 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찐님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꽃봉님께서 어제도 되게 어질어질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나는 솔로 29기를 1화인가 2화까지 보고 그 이후로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 봤는데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아름아름 달아주시는 걸 보면은 29기도 대단히 혼돈스럽다. 난리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가 되는 기수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요꼬님께서 도돌리님의 ASMR이 없어서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자의식 과잉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채널에 보면은 댓글에 제 목소리, 제 영상을 통해서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항상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해요. 근데 좀 사정이 있었어요. 진저리 치는 게 그립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립네요. 진저리 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나는 솔로 29기 이게 몇 화죠? 어제 했던 게? 잠깐만. 몇 화인지는 모르겠는데 235회라고 돼 있거든요.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좀 리액션도 좀 하고 리뷰도 할 생각이니까 다들 여러분들도 지금 TV나 태블릿을 켜서 어제 했던 나는 솔로를 장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7화였군요. 7화. 초코빵님, 브래드찐님, 캔디스윗 7287님, 메롱이 체질님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다 아는 이름이야. 그리고 아마 영상 편집본만 보신 분들, 제 라이브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다들 편집본만 보셨겠죠. 제 그 버릇이 눈을 엄청 껌뻑껌뻑거리거든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가지고 그거 좀 양해를 좀 드릴게요. 제가 편집할 때는 요 부분도 조금 몰아서 껌뻑거리고 좀 편집으로 많이 없애는 편인데 라이브에서는 제 이 안구 건조를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꽤 많이 껌뻑거릴 수 있다는 점, 보기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다들 나는 솔로 준비되셨나요? 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죠. 근데 나 이거 여기다가 타이틀 같은 거 하나 걸어두고 싶은데 29화 지금 보는 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과욕이겠죠? 지금 하기에는. 자, 7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거 안녕하세요 이것도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9기 7화 같이 따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유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데프콘님 반갑네. 저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출연자분들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남자분이 그 샤넬백 매는 여자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분이 누구셨지? 그분이 상철 씨인가? 이게 추억의 얼굴들이네. 영철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영철 씨 근데 이런 얘기 드리기는 조금 뭐하긴 한데 인상부터가 보통 인상은 아니야, 그렇죠? 지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랜덤 데이트를 했었고 1,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금액을 랜덤으로 받아가지고 데이트를 했었군요. 드림 SB4NS님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가 뜻밖의 소식을 광수한테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다급한 마음에 옥순한테 가가지고 뭐 무슨 뭐 얘기를 막 했었네요.
그래서 광수의 압박 질문 때문에 옥순 씨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재밌는데? 그래서 광수 씨가 마음이 담긴 편지를 줬는데 뭘까? 잠깐만 이건 좀 보고 가자. 편지. 되게 진지한 내용의 편지를 쓰셨네요. 다 벌써 2줄 읽었는데도 기가 빨리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옥순 씨는 한동안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7화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 혼란스럽다는데 여자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또 작당 모의를 하고 있네요. 광수 씨가 아까 영자 씨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자들이 도대체 영수를 왜 좋아해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이거는 정말 슬픈 질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괜찮은 남자가 타인에게 이런 질문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남자들이 항상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저 남자는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냐. 그리고 지난 장면이랑 자막이 나오는데 광수 입장에서는 도무지 영수의 매력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 영수 씨가 그분이잖아요. 좀 키가 좀 작으시고 좀 똘망똘망한 느낌 나셨던 참가자죠. 근데 저도 솔직히 영수 씨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뭘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본격적으로 광수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네요. 이런 게 재밌지. 옥순 씨는 광수 씨한테 실망을 많이 했나 보네요. 남을 비하하고 비교하는 대화를 했다고. 와, 근데 제가 7화까지 거의 못 봤는데 이미 커플이 좀 기정사실화된 분들도 계시나요? 이 안에서? 그리고 카메라는 공용 거실로 이동해가지고 솔로 분들께서 뭐 감바스를 해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숙 씨가 감바스를 열심히 하고요. 영철 씨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네요. 막 놀란 표정을 보여주네요. 혹시 영철 씨가 약간 좀 샤넬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나? 요리하는 여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또 있나 모르겠네. 영철은 이야기합니다. 아, 영숙 씨의 칼소리가 진짜 너무너무 듣기 좋대요. 맞는 것 같은데? 결혼 커플이 영자 상철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화를 보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시네요. 영철 씨가 유교 보이라고 또 자막이 나오네요. 정숙 영철이 결혼 커플이다라는 댓글도 또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분위기 좋은데요? 영철 씨랑 옆에서 엄청 도와주시네 음식 하는 거. 이번 기수 최고의 캐릭터는 누군가요? 영철 씨인가요? 역시나? 영철 씨는 정숙 씨의 요리 솜씨를 보고 감탄을 멈추질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도 이런 거를 뭐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요리 잘하는 여자, 뭐 조금 가정일에 충실한 여자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요구하려면 돈을 꽤 많이 벌어야 된다. 영철 씨가 그런 생각은 있네요.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오고요. 정숙 씨가 요리하는 걸 보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거. 그리고 영철 씨는 음식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셨대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선뜻 요리를 도맡아 하는 모습에 감동도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왜 방 안에서 스토커 노래를 듣고 있죠? 이것도 뭐 썰이 있나? 뭐죠? 갑자기 다들 모여갖고 10cm 노래를 듣고 있는데 뭐죠? 진지하게 노래를 다들 듣고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심정을 뭐 비유한 노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더라? 약간 좀 산적같이 생기신 분 그분께서 옥순 씨를 따로 부르네요. 근데 영수 씨가 또 힐끗거리면서 견제를 하고요. 상철 씨였네. 옥순 씨가 지금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데프콘님께서 애매한 태도 그만 보이라라고 경고를 하시네요. 옥순 씨가 약간 간보는 캐릭터인가 보다. 상철 씨는 옥순 씨가 확실히 마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옥순 씨랑 데이트를 갔다 와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하고 싶었대요. 상철 씨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옥순 씨는 약간 멜로 눈깔이 아니라 좀 동태눈 계열이긴 하거든요.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옥순 씨의 마음속 1순위가 상철은 아닐 것 같다. 옥순 씨도 얘기를 하네요. 갑자기 데이트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1순위가 되기는 어렵다. 뭐 상철 씨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옥순 씨는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가네요.
뭐 하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고, 그래도 상철 씨는 내심 내가 옥순 씨 마음속에서 3위다라는 희망을 품고는 있다고 해요. 또 옥순님은 계속 그냥 쭉 어장만 친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와, 근데 지금 7화면 꽤 후반부 아닌가요? 이렇게 후반부까지 어장을 치는 사람들은 뭘까 도대체? 솔직히 이게 우리가 나는 솔로를 많이 보다 보면은 될 사람들은 한 3일차에 이미 사실 그 애정 전선이 끝나잖아. 그쵸? 이렇게 끝까지 어장치고 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왜 계속 어장을 치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할까? 난 그것도 참 궁금해.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고요. 비가 억세게 내리는데 슈퍼데이트권 선택을 할 건가 봐요. 상처를 3순위라고 하면서 계속 여지를 준다라고 하네요. 나쁜 사람이네. 근데 저는 좀 사실 29기 시작할 때 제일 좀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남자들이 보통은 자기보다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또 다들 여자분들이 미모가 출중하셔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대시는 다 했나 봐. 그쵸? 슈퍼데이트권 게임은 어머니한테 9살 연상인 여자랑 결혼하는 거를 설득하는 게임이래요. 영수 씨는 거짓말을 했대요. 원래 출장 온다고 해놓고 나는 솔로를 나온 거래요. 영수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네요. 너 지금 나는 솔로 나갔어? 라고 하네요. 영수 씨는 9살 차이의 여자가 마음에 들어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그쵸. 놀랍긴 하죠. 9살 차이면. 근데 영수 씨가 꽤 어리구나 그러면. 근데 어머니가 여자 나이가 너무 많다면서 뭐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영수 어머니는 진지하게 애기도 생각해야 된다라면서 뜯어 말립니다. 두세 살까지만 괜찮대요. 비상이네 이거. 근데 확실히 그 영수 어머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맞는 것도 많아. 나이 먹을수록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지긴 하니까. 그리고 그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옥순 씨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 미묘해지네요.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셨대요. 영수 어머니의 전화 통화가. 그래도 옥순 씨는 상견례 프리패스라는 그 본인의 용기랄까 자신감은 있으시대요. 다음은 광수 씨 차례입니다. 광수 씨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확실히 좀 애기 같은 면이 있네요. 말하는 투가 엄마 나 여기 나왔는데 광수 어머님은 광수한테 다 맡기고 싶대요. 광수가 마음에 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좋은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옥순 씨는 그 전화 통화를 되게 주의 깊게 듣긴 했는데 순위가 바뀔 정도는 아니었대요. 아들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채팅이 올라왔는데, 그쵸. 아들 믿기 쉽지 않죠. 보통 남자들은 관뚜껑에 못 박히기 5분 전에 철든다고 하잖아요. 다음은 영식 씨 차례네요. 영식 씨는 할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식 씨의 할머님은 사람을 봐야 된대요. 나이가 아니라 집안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현실적이시네 할머님이. 근데 저도 진짜 나는 솔로 거의 한 2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재밌긴 해 확실히. 다음은 영호 씨인데 영호 씨도 엄마가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둘이 살 건데 너의 의사에 따라서 골라야 된다. 아유, 마지막으로 사랑해 우리 아들까지 활용 점정을 찍어주시네요. 이 나이까지 사랑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자, 다음 순서는 영철 씨입니다. 영철 씨 좀 기대되는데요. 벌써 웃음이 나네. 영철 씨 아버지는 때마침 약주를 한 잔 하고 계신다고 해요. 영철 씨가 아버지 나 할 말 있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돈 붙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평소에 어떤 대화가 부자지간에 오가는지를 대본에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거 웃긴데? 돈 붙여야 되냐고. 와, 영철 씨 아버지는 여자 나이가 9살 많건 20살 많건 마음에 들면 된대요. 야, 멋진데? 근데 저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내 자식이 9살 연상의 여자를 만난다?
나한테 허락을 구한다? 어떨까? 감정이입을 한 3초만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임신 출산이 어려워도 그거는 뭐 선택을 너가 했으니까 그 선택에 의한 결과고 뭐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아들이 30인데 며느리가 40이면 근데 40이면 아기 낳기는 사실 쉽진 않을 텐데. 그쵸? 아들이 30인데 며느리가 40이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엄마는 사죄를 할 것 같다. 꽃봉님이 여자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젊은 남편한테 사죄를 한다라는 의미신가? 고민이 되긴 되는데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 게 아니면 좀 간섭도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게 반대로 저도 남자고 아들이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반대로 딸을 낳았으면 딸이 예를 들어서 막 띠동갑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좀 속에서 좀 울컥할 것 같긴 한데 걸릴 것 같긴 해요. 뭔가 딸이 조금 더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잖아요. 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 딸이면 조금 속에서 울컥울컥 할 것 같다. 그쵸? 가만 안 두죠. 가만두기 쉽지 않죠. 사람만 괜찮으면 상관없을 듯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죠, 뭐. 음. 그리고 방금 남자분들의 통화를 통해서 여자분들도 마음속에서 울림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보기 좋다라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다음은 상철 씨의 차례입니다. 아버지랑 통화를 하신다고 해요. 상철 씨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뭐요? 너 살아있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런 거는 뭐 유머 감각을 떠나서 그렇게 바람직한 부모 자식 간의 통화는 아니지 않나? 살아있었냐? 상철 영자 씨가 실제로 9살 차이래요. 상철 씨 아버지도 상대가 건강하고 효를 아는 사람이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영자 씨가 되게 이상하게 정이 가고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봤나 했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짝꿍인가?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아가지고 한번 이거 영상 찍고 몇 년생이신지는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제 초등학교 짝꿍이랑. 네, 효를 알아야 된다는데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아기 때 몇 반이었는지 짝꿍들 요 정도는 다 기억을 하는데 88년생이시래요. 여기서 제가 이제 리액션을 해버리면은 제 나이가 이제 발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개인 정보가 과하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냥 88년생이시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영수 옥순이 커플이다라는 그게 있대요. 결혼 커플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수 옥순도 지금 보기엔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다 본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기류가 조금 굳건해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잠깐만 봐도. 이제 여자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여자분들도 얘기를 하나 봐요, 부모님한테. 네, 이게 더 재밌겠다. 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9살 연하야 하면 반응 재밌겠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좋아한 남자애를 대학교 때 버스에서 만났는데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쵸. 뭔가 딱 그 시간이 흘러도 인상 깊은 사람은 딱 알겠더라고요. 저도. 영숙 씨 아버님도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숙 씨가 그냥 아빠 알았어 전화 끊어 라고 급 마무리를 하시네요. 어이구 옥순 씨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우아하시네요. 목소리가. 나이가 9살이 어리다는 이야기에 옥순 씨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9살? 무척이나 당황스럽다고 하시네요. 나이가 차이가 나도 네가 너무너무 좋으면 한번 만나는 봐도 좋은데 다른 사람도 일단 한번 더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은 저와 익숙한 영자 씨의 차례네요. 상철 씨가 막 표정을 영자 어머니는 철이 너무 없고 동생을 한 명 더 키울 셈이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자 어머니는 걸걸한 목소리로 너보다 9살 어리면 20대구만. 너 미쳤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쳤니? 영자 씨 어머니는 싫대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 근데 이 나이 차이를 떠나서 과연 영자 상철이 만나면 행복할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까? 모르겠네. 결이 맞나요, 둘이? 이거 한번 해볼까? 영자, 상철, 이런 기능이 있네. 결혼하면 행복할까? 자, 설문조사를 제가 하나 띄웠거든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자, 상철 행복할까? 모르겠네.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오고요. 어른들한테 정말 잘할 자신이 있고 사랑을 받을 자신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도한 자신감이 막 솟구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를 제일 조심해야 되긴 해. 꼭 이런 과한 자신감이 화를 부르게 되거든요. 상철 씨가 어른들한테 사랑을 받을 상인가? 난 그것도 잘 모르겠네. 자, 다음은 순자 씨의 차례입니다. 순자 씨도 이제 밖에서는 되게 미인이셨는데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 스타일이 칼답이 나오네. 엄마는 반대야 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리시네요. 순자 씨 어머니는. 다음은 현숙 씨 어머니인데요. 현숙 씨 어머니도 단칼에 안 돼. 너 뭐 애 키울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영식은 얘기해요. 오히려 여성 쪽에서 반대가 많이 나온대요. 그니까. 근데 갑자기 송혜나 씨가 자기도 부모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겠대요. 송혜나 씨는 9살 연하남이 어떠냐라고 아버님한테 질문을 하시네요. 송혜나 씨 아버님은 그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질문을 하네요. 결론적으로 송혜나 씨 아버님도 그런 거 안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따지지는 않지만 판단은 한번 신중히 잘해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애매한 허락이다. 자, 다음은 이분이 누구시더라? 이름이 헷갈려.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숙 씨 어머니고, 정숙 씨 어머니는 나이 차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정숙 씨가 당황을 했네요. 엄마가 너무 쿨하게 오케이를 해주니까. 그래서 결과는 정숙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남자 중에서는 영호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획득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슈퍼데이트 게임은 그 노잼으로 유명한 백일장입니다. 백일장 주제는 내 나이가 어때서고 조금씩 스킵하면서 볼게요. 여기는 재밌었던 적이 잘 없잖아. 백일장은. 저 얼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재미가 없네요. 백일장은. 백일장 재미없어. 넘겨. 영자 씨가 근데 마지막에 상철이 너 이 자식아 라고 누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쪽은 노선이 확실한가 봐. 백일장에서 역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좋지. 백일장 게임 두 번째 승자는 상철 영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자 씨도 슈퍼데이트권을 땄고요. 근데 비가 되게 많이 내리는구나. 자, 지금 슈퍼데이트권까지 끝났고요.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죠. 지금 플레이 타임은 1시간 51분인데 35분 봤습니다. 길다. 참 길다. 여러분들 어떻게 연초 잘 보내고 계신 별다른 일은 없으신가요? 저는 작년 연말부터 일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없을 정도로 정말 지독히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멘탈이 사실은 아직도 추스러지지가 않았는데 인생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깡생수 한번 마시고 가죠. 이게 라이브를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정리가 이제는 좀 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정리가 된 것도 있고요. 아직은 사실 진행 중인 게 훨씬 많습니다. 진행 중이고 진행도 좋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점점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에고 왜 힘들 때는 양쪽 뺨과 명치까지 때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좀 긍정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저 스스로 저를 판단하기에는 되게 박복한 사람이거든요. 복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좀
몰려왔어요. 진짜. 아예 저도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인데 멘탈이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로.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S4E RM 뭐 하여튼 ESP님께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 정도 액땜 했으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걱정 많이 했어요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한 3주? 4주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계속 알게 모르게 댓글도 되게 옛날 영상이든 게시물이든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던 제가 이제 뭐 친구가 좀 아프다 이렇게 글 올렸었는데 거기 되게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저 솔직히 그거 보고 좀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댓글이 진심으로 써주신 거의 다 이제 대부분이 진심으로 써주셔가지고 울컥울컥 하대 보는데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인터넷 커뮤니티의 순기능이랄까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평소에도 유튜브 하면서 댓글로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을 많이 얻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진짜 거의 인생이 무너질 뻔한 그런 아픔 속에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2025년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같이 올해는 힘냅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야죠. 힘내야죠.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그냥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친구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드릴게요. 제 친구가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제 친구인데 저한테 나는 솔로 리뷰를 처음 권해줬던 저의 이제 소울메이트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 친구가 여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뭔가 그 면역 체계 쪽으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열도 막 41도, 42도까지 계속 올라가고요. 진짜 그냥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치사율이 꽤 높은 병이었어요. 정말 진짜 오늘 내일 정말 중내 산에 하다가 정말 다행히도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지만서도 지금도 약을 하루에 막 몇십 알씩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았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로 저도 평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돈 걱정을 특히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여러분들도 흔히 하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게 진짜 중내산에 하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저는 이제 무신론자, 무교인 사람인데 진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제 친구만 살려주시면 뭐든 하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다행이고, 네, 맞아요. 낯설 권해준 친구, 출산도 했고, 다행이죠.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친구가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했거든요. 저는 진짜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일이 제일 컸어요. 최근에 저한테 데미지를 준 일 중에는 제일 컸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죠. 네,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 같아요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남이 군대 가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누구누구가 군대 갔다더라 하면은 시간도 되게 빨리빨리 가는 것 같고 뭐 그냥 갔다 오는 거겠거니 하는데 막상 내가 군대를 가거나 내 가까운 지인 혹은 내 자식이 군대를 가면 느낌이 또 사뭇 다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출산이라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아프다 요 정도만 이제 인지가 되어 있었는데 제 제일 가까운 지인이 이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다행입니다. 점점점. 정말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아이에게도 참 다행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그 친구가 되게 아파서 아기를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아기를 예,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막 했거든요. 그것도 기분이 묘하대. 되게 보람차고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친구분도 건강하시길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짜로 하고 이제 후원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친구랑 맛있고 건강한 음식 같이 먹으면서 꼭 이분이 지금 저한테는 그 닉네임이 영어로 드림 SB4NS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한글 닉네임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한글 닉네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자주 뵙는 분이죠. 익숙한 분인데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친구다. 대부이시군요. 그러니까 대부 대부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실상 대부조가 아니라 그냥 대부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보모로 이제 통하거든요. 근데 참 그래서 그 100일해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았어요. 친구 그 애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주사를 맞은 게 신의 한 수가 됐죠. 제가 그 100일에 주사를 안 맞았으면 막말로 애기 볼 사람도 정말 타이트했거든요. 이제 간호할 사람, 애기 볼 사람 이렇게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친구 얘기를 너무 오래 길게 해버렸네.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잠깐 무물 타임 한번 가고요. 없으면 저 혼자 원맨 쇼로 좀 주둥이를 좀 털어보려고요. 제가 요즘에 좀 얘기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거처를 이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직은 세팅이 완벽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긴 하거든요. 차차 이제 안정을 더해 가야죠. 환경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다. 메롱이 체질님께서 예전에 영상 찍은 거요. 오피스텔에서 혹시 수지에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누가 댓글을 달으셨던데 그게 메롱이 체질님이셨나? 맞습니다. 수지 살았습니다. 수지에서도 한 3년? 2년 3년 살았죠. 수지 진짜 좋은 동네죠. 뭔가 깔끔한데 깔끔하면서도 정이 있어. 제가 직업이 옛날에 요식업에서 종사했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요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오픈해주는 그런 일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동네가 거의 없고 못해도 한 달 정도씩은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수지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살기 좋은 동네죠. 그리고 수지 좋고 서울은 뭐 취향만 맞으면 서울이 사실 최고긴 한데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돈이 문제죠. 메롱 체질님도 혹시 그럼 수지 사시나? 수지 사시면 오며 가며 한번 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영식은 정신머리를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죠? 영식 씨가 근데 제가 이제 2화 이후로 나는 솔로 29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영식 씨가 어떤 정신머리 없는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인상만 봐도 정신머리가 막 그다지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해. 뭔가 조그마한 나사라도 하나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들이 좀 있잖아요. 재밌어. 영식 씨는 이게 그냥 얼굴이 재밌어. 그리고 참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선입견이긴 한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겪어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요식업에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얼추 제가 가르친 이제 아르바이트생 직원들이 진짜 한 500명, 1000명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안에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저 이제 그때 당시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솔로 리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500명, 1000명을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을 뽑으려고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 매장 안이 막 붐비고 사람이 엄청 많은 와중에도 딱 어떤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면접 보러 온 사람이겠거니 하고 느낌이 와요. 그 정도 경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9기 영식 씨를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입을 살짝 벌리는 버릇이 있다. 영식 씨가. 근데 대부분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 조그만 나사라도 하나씩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잠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나는 솔로 더 보도록 하죠. 그동안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 채팅 남겨주시면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 친구 있잖아요, 절친이 지금 제 이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나 봐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영식 노답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영식 씨 대단히 뭐 좋은 멋진 분이시죠. 그러면은 29기 7화 마저 좀 더 보도록 하죠. 영식 씨가 주인공인가? 영식이 주인공이에요? 29기 주인공이 누구지? 영식 씨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겠는데. 아니 근데 왜 44분이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숙 영호가 밖에 따로 나와가지고 영철이한테 슈퍼데이트권 써도 괜찮아요라고 뭐 이게 좋게 얘기를 해주네요. 오랜만입니다.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환승연애로 환승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본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승연애도 재밌긴 해요. 이게 감성이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좀 뭐랄까 조금 더 노골적인 맛은 나는 솔로가 확실히 있긴 하죠. 저도 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사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좋은 소식 들고 올 날이 있겠죠. 저건 무슨 뜻일까? 영식 뚝 쌍디귿 뚝딱이란 소리일까요? 저렇게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한 배려하는 거 좋은가 모르겠어요. 저는 때로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욕심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 좋지만 너무 저렇게 배려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 그리고 29기 폭망일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28기보다 더 재밌다. 이거 리뷰를 들어야 하는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요? 28기가 레전드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다고? 그래요? 어떤 느낌이죠? 28기가 레전드 아니었어? 28기가 이제 돌싱으로서 현숙이 되게 하드캐리 했었잖아요. 열받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왜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솔로가 이전 기수가 완전 레전드면 다음 기수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 힐링 기수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8기 뭐 예를 들면 16기 끝나고 17기가 좀 슴슴했던 느낌, 22기가 재밌었고 23기가 조금 재미없었던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저는 29기는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29기가 왜 재밌나? 누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회차를 안 봐가지고. 라이브 짝짝짝. 네, 라이브입니다. 첫 라이브죠. 29기는 약간의 반전도 있고 은근히 캐릭터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캐릭터성이 좀 있어요. 저 상철 씨였나? 그분은 막 차도 막 이상한 차 타고 나왔었잖아요. 금색 차였나? 에? 24기 옥순을 뛰어넘는 역대급 옥순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24기 옥순 씨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을 어떻게 뛰어넘어? 24기 옥순 씨도 굉장히 뭐 좋은 의미죠. 당연히 좋은 의미로 드린 나쁜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 좋은 의미로 굉장히 레전드인 분이잖아요. 24기 옥순 씨를 뛰어넘는 사람을 지금 나래비를 세워보라고 해도 저는 뭐한 3명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저도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도돌님 리뷰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저도 어찌 보면은 저의 최애 취미죠. 유튜브.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를 보통 제 친구들은 뭐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야, 너 말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당연히 제가 제 유튜브 나는 솔로 리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분들도 아쉬우시겠지만 사실은 제일 아쉬운 건 저거든요. 그렇겠죠. 24기 옥순보다 고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4기 옥순 씨가 고단수가 아닌데 고단수인 척을 해서 열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으면서 고단수라는 뜻인 건지. 그리고 영숙 씨는 영호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천천히 하시고 아기도 좀 더 잘 크게 도와주세요. 아기
그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루가 다르게 커요. 아기가 진짜로. 이거 갑자기 도돌리의 나는 솔로 리뷰가 아니라 갑자기 육아 채널이 된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사실 저의 머릿속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 건강도 돈도 아니고 사실 아기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진짜 아기를 이렇게까지 어린 아기를 가까이서 오랜 시간 본 건 처음이라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기가. 너무 이뻐 그리고. 근데 영호 씨는 배려를 하긴 했지만 잠은 못 잘 것 같대요. 전형적인 쿨찐이죠. 아기와 나라는 만화도 있었다. 저도 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꽤 연식이 되지 않았나요? 도돌리님이 주인공이 된 것 같다. 그 육아를 하는 만화인가 봐요. 다들 공용 거실에 모여서 라면 드시네요. 라면 맛있겠다. 그리고 영숙 씨가 영철 씨를 따로 또 부르네요. 갑자기 궁금한 거. 영철 씨가 인기 많아요? 그 막 화제가 됐었잖아요. 샤넬 든 여자들 막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여자분들한테도 어필을 얘기를 했나? 뭐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약간 옛말을 빌리자면 된장녀? 나 된장녀 싫어라는 걸 여자분들한테도 어필을 했나요? 영철이 인기 원탑이라고요? 아니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인기가 원탑이라니? 근데 약간 남자다운 건 있긴 있어. 좀 그쵸? 결국은 영철 씨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진짜 쓰네요. 인기가 원탑인가 봐. 이 뭐죠? 이 세계관은? 사실 저 영철 씨도 뭐 남자답고 멋있긴 하지만 여자들한테 그렇게 어필이 되는 외모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는. 도돌리님 그럼 1화 보시고 다 건너뛰고 이제 어제 회차 보시는 거냐?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나는 솔로는커녕 거의 뭐 TV 유튜브 거의 못 봤어요. 애기 보느라고 너무 바빠 가지고 애기가 2시간마다 깨 가지고 자꾸 분유를 달라고 하는 통에 나는 솔로는 뭐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정숙 씨도 영철 씨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고 해요. 이야, 다 같이 있는 와중에 나랑 내일 데이트해요, 영철 씨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철 씨가 왜 인기가 많죠? 영철 씨의 인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인기가 많은지. 미리 아빠 수업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 쪽이 좀 딸린대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군계 일학인데 그런 조금 그러니까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게 맞나? 29기가 재밌는 이유는 코멘트 할 만한 행동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물음표가 뜰 만한 행동이 많다라는 거겠죠. 재미가 있다. 당최 이해가 안 된다. 왜 영철이가 인기가 많은지. 신생아 보기 힘드셨을 텐데 밤낮이 바뀌어서 대단하시네요. 이게 신생아를 본다는 게 막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데미지가 한 번에 10, 20, 100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한 시간에 일씩 그 독 데미지, 도트 딜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한 일주일은 괜찮아. 근데 그 후부터 이게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깬다는 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데미지가. 그래서 진짜 엄마들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그 친구 아기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봐주고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일이 좀 이번에 좀 정신 없는데 이거 정리되면 나랑 단둘이 해외여행 한번 가자라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지 뭡니까? 좀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아기와 나 어머니를 잃은 주인공이 아기인 동생을 돌보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애니메이션. 브래드 찐님 29기 이번 회차는 옥순 상철의 데이트가 메인이라고요? 나오나요? 이번 주에? 좀 스킵을 좀 해볼까 그러면? 조금만 스킵을 해보자 그럼 옥순 상철 데이트로. 이게 나는 솔로가 이게 문제가 제가 사실은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조금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길어. 이게 2시간이나 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저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막 2시간 40분 막 3시간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그러면은 횟감처럼 영상을 찍고 점이고 점여서 3시간이 나오려면요. 한 6시간, 7시간? 길게는 저는 9시간도 막 영상을 찍거든요. 나중에는 허리가 이상해져, 느낌이. 계속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디어민 저널님이 저도 아기 키우면서 엄마를 이해했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정말 뭔가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 뭔지 디어민 저널님께서도 느끼셨겠죠? 아남 아님남님 이번 회차가 역대급으로 긴 것 같아요. 110분 넘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은 영상을 처음 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플레이 타임이거든요. 근데 보통 한 2시간쯤 되긴 해요. 1시간 50분. 좀 짧다 싶으면 1시간 반 그 정도 되고. 잠깐만 1시간 50분이면 몇 분이야? 110분이네. 맞네요. 다영박님 오랜만이에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다영박님. 그래서 브래드 찐님께서 옥순 상철 데이트가 메인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좀 주의 있게 볼까? 그리고 이 보통 재밌는 파트는 후반에 있잖아요. 기대되는데? 나왔다. 옥순 상철이다. 자, 옥순 상철의 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죠. 둘이 아주 드레스 코드도 맞췄네요. 약간 화이트 톤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햇빛 가려준다고 옥순 씨 머리 위에다 손을 펴고. 아이고 옥순 씨 완전 그 풀 꾸밈 하셨네요 오늘. 상철 씨도 오늘 모든 걸 한번 쏟아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옆에 영자가 지나가네요. 근데 상철 씨는 옥순 씨도 마음에 들지만 영자가 메인 아니야? 영자 씨가 딱 마주쳤고 옆에 그 상철 씨 차잖아요. 저게 황금색 저런 왜 저런 색깔로 래핑을 했을까 참. 영자와 2번이나 데이트를 하면서 누나의 매력에 미치겠다라고 연발을 했었대. 근데 약간 상철 씨 같은 분이 그런 쪽으로 조금 경솔은 아니고 가볍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너무 궁금해요. 옥순이 이쁜가요? 여자인 저는 영숙 순자가 더 이쁘고 매력이 있거든요. 옥순 씨, 제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쁘시죠. 예쁘시고 영숙 씨? 저는 굳이 이제 인기도를 위해서 어거지로 조금 순위를 매겨 보자면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영숙 씨한테 높은 점수 주기는 좀 쉽지 않아. 순자 씨는 꾸밈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순자 씨가 고점이 높은데 저점이 또 낮은 스타일이라서 굳이 옥순, 영숙, 순자 세 분을 가지고 또 순번을 매겨보자면은 평균치로 봤을 때는 옥순 씨가 좀 남자들 눈에 띌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옥순이 이쁘긴 해 라고 또 채팅해 주셨네요. 옥철 출연자는 걷어내고 풍경만 보고 싶은 데이트라는데요. 어느 정도길래? 영숙은 정인선을 닮았다. 정인선 씨가 누구죠? 검색 한번. 정인선 대한민국의 배우? 그래요? 정인선 씨 굉장히 미인이신데요? 닮았나? 모르겠네. 풍경이 이쁘긴 했대. 이희경 씨 전 여친이세요? 그럼 이희경 씨는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시국이 보면서. 자, 그렇게 황금 자동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상철 씨가 계속해서 가벼운 플러팅을 계속 날리거든요. 오늘 옷도 너무 이쁘고 뭐 계속 막 제일 이쁘다 그러고 오늘 옷이 제일 이쁘다라고 하는데 그냥 깔끔한 셔츠에 하얀색 미니스커트 입으셨는데 뭐 모르겠네. 이경 씨 픽이 영숙이라고 할 때 인선 씨 생각이 났다. 구여친이라서 그러겠나 보다. 상철이 옥순이에게 미련을 갖자 영자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데이트가 이루어져야겠네요 라는 망언을 옥순이 했다고요?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자. 상철이 옥순이에게 미련을 가졌어. 그러니까 영자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데이트 이게 뭔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보면 확실히 뭐 개똥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옥순 씨가 했던 얘기가. 그리고 상철 씨는 또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을 하네요. 남자친구랑 싸우면 옥순 씨는 바로 푸는 편이냐 회피하는 편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럼 보통의 여자분들은 나 바로바로 푸는 편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연애를 하면서 나 바로바로 푸는 편이야 라고 얘기한 여자치고 담아두지 않고 진짜 바로바로 푸는 여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이 있을 뿐이야. 그 이상적인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진짜로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싶으면 진짜로 사귀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옥순왈 상철님 영자를 위해서 우리 데이트해요.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영자를 위해서는 데이트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자 상철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긴 뭐 이런 궤변이니까 이제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망원 취급을 받는 거겠죠? 영자가 상철을 좋아하니 우리가 빨리 데이트를 해서 너의 궁금증을 해소해라는 뜻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개똥 같은 소린 거죠, 진짜로. 이해가 됐습니다. 확.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옥순 씨 마음속에는 상철 씨가 크지는 않잖아. 영수가 1등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옥순 씨가 조금 욕을 먹는 건가? 여지 준다고? 근데 나는 솔로 특성상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볼 수는 있는데 이미 메이킹이 됐잖아. 상철 영자는 어느 정도. 근데 마음이 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를 한다.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겠는데요. 옥수님 애교가 장난이 아니다. 1순위에게만 애교를 발사하셔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확 알겠습니다. 6순위, 7순위까지도 애교를 또 발산하시는구나. 에? 그래서 둘을 파토냈다고요? 파토가 나요? 그 정도 분탕질로 파토가 날 정도면은 그것도 좀 견고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옥순 씨는 대답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푸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아니라 그냥 아니다.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넘어가죠. 상철 씨도 비슷하다는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게 두 분은 아주 예쁜 정말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해바라기가 예쁜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옥순이 상철을 보고 3픽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3픽이 아니라 없는 픽이었는데 어장관리만 했다. 욕먹어도 마땅하네요. 이 정도면. 애교도 막 부리시네요 지금. 근데 상철 씨가 옥순 씨를 보고 막 너무 이쁘다고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영자는 아니 난 너무 막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막 이뻐요 이뻐요 막 이런 거 남발하는 사람도 좀 별로더라. 약간 상철 씨도 좀 모두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인가? 대학 때 절친이 이휘님의 남친을 뺏어갔다고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제가 나중에 복수해 드릴게요. 감히 오늘 28 영수를 기대 중이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죠? 28 영수 사계 나오잖아, 그쵸? 맞아. 28 영수 사계 나오잖아. 맞다. 그거 재밌어요? 사계? 이미 했어요? 아니면은 오늘이 첫 방인가? 나는 솔로 출연 전에 나름의 데이터를 쌓고 나올 텐데 아직도 어장 관리가 목표인 분들은 그 마인드가 대단하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그냥 버릇이라고 봐야 돼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근데 또 보면은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이뻐서 어장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꼭 애매한 애들이 어장 관리 많이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장 관리하는 거가 그냥 일종의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 어장 관리가 라이프 스타일인 여자애들이 있어요. 확실히 보면은 뭐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내 어장에다가 많은 남자들을 두고 이리저리 간보다가 그 중에 제일 나은 남자를 선택하는? 근데 선택을 했으면은 나머지 어장에 있는 물고기들을 좀 방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장을 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지금 하고 있다. 3주차인가 4주차다. 그러면은 이미 활약을 좀 했겠는데 28 영수? 그게 버릇인데 아직도 절친이라고요? 왜 절친이에요? 아직도? 어장이 삶의 활력소이다.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29기는 집중이 안 돼서 틀어만 놓는다라고도 하시네요. 28 영수보다 용담이가 센 것 같다고요? 이번에도 꽃 이름으로 하나? 사계 용담. 이 용 지금 근데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용담 씨는 그 이전 기수 그 벙벙좌 나왔던 그 용담 씨만 나오는데 이번 기수에도 용담 씨가 있어요? 상철 씨가 옆에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한테 저희 커플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저희 잘 어울리나요? 또 막 이딴 얘기를 해요. 왜 이게 가벼워? 아, 좀 별론데? 너무 가볍다. 아, 옥순 씨 이거 여지 많이 주는데? 하트를 하고 사진을 찍자고?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선 넘었지. 커플 사진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런 옥순 씨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약간 여지 주고 누구와도 커플 사진, 막 하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버릇을 고쳐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옥순 씨 같은 분이랑 같이 찍은 그런 하트 커플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면 이런 버릇 싹 고쳐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선을 넘어주면은 바로 치료가 되죠. 막상 지금 이 방금 하트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 어장관리하고 상철 씨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이거 해놓죠? 바로 그냥 사진 좀 내려달라고 바로 연락 오겠지. 상철 씨는 처음에는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갈수록 좀 모자란 느낌이 든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느끼셨어요? 그랬구나. 처음에는 귀여우셨구나. 저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고 영자 씨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상철이랑 데이트를 2차로 나가야 되는데 안 씻고 나갈까 생각 중이래요. 지금 영자 씨의 마음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옥순 씨는 모든 남성에게 추앙받기를 원한다.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 많아요. 남자들 중에도 많고. 상철은 약간 하는 말이 유치원생 같아요. 그냥 자기 감정 입 밖으로 내뱉기밖에 하는 말이 없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남자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옥순 상철이 조금 가볍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좀 스테레오 타입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무한 예쁘다, 뭐하다, 아름답다, 칭찬밖에 할 줄 모르는 가벼운 남자랑 어, 어장관리하는 여자, 뭐 되게 흔하죠, 사실. 영재 씨는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감탄사, 우와 예쁘다, 우와 매력 있네 이 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막 대단히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영자 씨는 또 얘기해요. 상처를 옥수님이 꼬신 게 아닌 걸 다 알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배신감을 느끼는구나 영자 씨는. 평소에 영자 씨였다면 오늘 상철 씨와의 약속은 취소했을 거래요. 그쵸? 그리고 영수 씨도 불안해하네. 옥순 씨 때문에. 근데 불안한 연애는 진짜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끝이 안 나. 계속 불안하게 해 사람을. 다시 옥순 상철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데요. 옥순 씨가 왜 저래? 빨리 와봐. 여기 너무 사진 잘 나왔다라고 막 애교를 부리네요. 우리 무슨 커플룩 같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커플룩 같긴 해. 무슨 결혼식 스냅 사진 같다 뭐 이딴 얘기를 해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싫어.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영자님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을 왜 찍었냐? 그럼 열받네. 감 이거 1화, 2화 이후로 처음 보는데 되게 열받네요. 짜증이 확 나네. 약간 바람 피는 느낌이잖아, 이거. 그렇게 영자 언급하는 거 너무 열받음. 그니까 옥순 씨가 영자 씨를 언급하는 게 사실은 의도가 보여요. 이게 약간 여자어거든, 이것도. 내가 영자보다 여자 매력으로서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영자를 꺼내는 것 같아, 옥순 씨가. 그쵸? 너무 별로다, 좀, 이런 건. 왜 저래? 지금 상철과의 데이트가 너무 좋아서 이따가 오후에 또 할 데이트가 걱정이 된대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별 걱정을 다 하네. 지금 데이트가 너무 좋아서 영수와의 데이트가 감흥이 적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대요. 그리고 상철 씨는 또 신나가지고 나랑 데이트하는 것보다는 덜 재밌을 거래요. 재미가 덜할 수밖에 없대요. 과연 그럴까? 꼴보기 싫어 진짜. 왜 저런 콧소리를 감답니다 뭐 이런 얘기 왜 콧소리 왜 내는 거야 진짜. 킹받게.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배제했던 상철과의 데이트가 의외로 즐거워서 옥순이 다시 흔들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야, 그냥 어장관리야. 솔직히 귀엽긴 하다고요? 누가? 옥순 씨가요? 옥순 씨가 귀엽다는 뜻인가? 그리고 옥순 씨가 또 짜증나는 질문을 하네요. 영자가 슈퍼데이트권이 없었어도 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을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썼을까? 지금 상철 씨가 하는 것만 보면 썼을 것 같기도 한데.
도돌리님이 킹 받는 걸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열받는데 재밌다. 열받으면서도 재밌는 느낌? 아, 옥순 씨가 귀엽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생긴 거랑 다르게 이렇게 연애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연애 경험이 되게 많은데 옥순 씨처럼 이렇게 귀여움에도 이렇게 분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느낌, 저렇게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옥순 씨 같은 느낌을 저는 사실은 귀엽다고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느낌으로 귀여운 사람을 조금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유니콘 같은 얘기이긴 한데 내 남자한테만 애교를 부리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지 관심도 없는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오히려 좀 귀엽다기보다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겁하신다.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상식적이고 선한 사람이었으면은 저런 모습도 귀여웠을 거다. 뭐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상철 씨는 무조건 슈퍼데이트권을 옥순한테 썼을 거래요. 이것도 끼리끼리인 것 같은데 둘이. 영자 씨는 뭐가 되죠?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의리 안 지키는 사람 너무 싫어. 진짜 이런 식으로. 상철 씨는 계속 가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막 맥주도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대요. 이 순간이. 영자는 완전 버린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게 너무 의리 없는 행동 아니야?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술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안 된대요.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리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난 술 먹는 무조건 술 먹는 사람이어야 돼라는 사람을 피하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죠.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은 멀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옥순 씨는 또 그런 술 러버들이 또 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술을 먹어야만 진실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또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진짜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맨정신에 하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맨정신에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옥순 씨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오히려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건강한 사이면 맨정신일 때 더 진솔한 속마음이 나와요. 이거는 진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거야, 사실. 옥순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상철 씨는 우리 너무 잘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잘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자 씨가 좀 아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둘을 또 응원하게 되는 면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방생하지 않고 이렇게 백년해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상철 씨는 자꾸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를 해요. 지금 소매를 거둔 것도 똑같대요. 저도 소매 걷었는데 지금 저랑도 엄청 통하신 건가요? 그럼 저도 소매 지금 걷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설문조사를 하나 했잖아요. 영자와 상철이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요가 지금 90%거든요. 일단 요거 정리하고 새로운 설문조사를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순, 상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근데 이쪽은 좀 행복할 것 같아. 끼리끼리 느낌이 나갖고. 자, 설문조사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와, 지금 얘 벌써 100% 나왔죠? 하지만 백년해로 할 일은 없죠. 왜냐? 옥순에게는 그냥 어장일 뿐이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옥순 씨 마음속에 1순위가 영숙이는 한 거예요? 영수예요? 영수한테 하는 걸 한번 보고 싶네. 이제 상철 씨한테는 애교가 뚝뚝 떨어지긴 하는데. 상철은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제 큰일이래요. 옥순이랑 있는 시간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너무 잘 맞는다고 느낀대요. 잘못된 느낌이죠. 제가 봤을 땐 둘은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철 씨도 자꾸만 뭐 이상한 뭐 소매 걷는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막 우리 너무 잘 맞아. 술 좋아하는 거 너무 잘 맞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쎄한 포인트거든요. 지금까지 진실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1화부터 쭉 영수 고정이었다. 영수한테 하는 건 확실히 다른가요? 태도가? 근데 모두한테 애교를 보여주는데 광수한테만 안 보여줘요? 왜요? 광수는 싫어해요? 둘이 어울린다 어장끼리. 그러니까 상철이도 어장이야? 어울리지 않게? 아이고 옥순 씨도 지금 너무 좋아서 숙소에 돌아가기가 싫대요. 싫다 진짜.
그리고 상철 씨는 또 듣기 좋은 얘기를 하죠. 너무 예쁜 사람,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대요. 너무 스윗하다. 스윗해. 이런 얘기하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어서 또 재밌다. 광수가 착각하는 것도 웃긴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유, 그리고 상철 씨는 더 먹어 더 먹어라고 얘기하고요. 옥순 씨는 입술을 훅 내밀면서 더 뭐 먹겠또 얘기를 하네요. 왜 이러냐 진짜. 화가 많이 나네. 저거는 사실 근데 잘못된 애교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애교. 싫어요. 저랑은 안 맞네요. 왜 저러냐.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상철이랑 나 뭔가 설레게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니까 음식도 잘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 다 어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멘트를 해? 좀 심한데? 그러니까 제가 영수한테 진심으로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진심이 아니면은 좀 이상한데 싶을 정도의 의사 표현이긴 한데 왜 이러실까?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상철 씨의 단도리를 합니다. 이따 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즐거웠다는 거를 영자한테는 눈치 없이 얘기하지 말래요. 너무 싫어. 이게 더 불쾌한 거 아니야, 사실은? 뭔가 상철과 나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걸 자꾸 주지를 시켜주는 거잖아. 난 이게 더 불쾌해, 솔직히. 너무 불쾌해. 진짜. 근데 옥순 씨는 조금 상철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저런 멘트들이 자꾸 불륜을 연상케 한다. 그니까 지금 이거 데이트 자체도 사실은 불륜 느낌이 나기는 하잖아요. 상철에겐 영자가 있고 옥순한테 영수가 있는데 둘이 지금 이따위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짜증나게 진짜. 둘이 그냥 무슨 막 신났어요. 서로 셀카 찍어주고 거울 보라 그러면서 막 뭐야 진짜 재밌어 라고 둘이 난리가 났네요. 이 정도면 방송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니야? 짜증을 많이 유발하는데 둘이 신났어 아주.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영자가 저 방송을 보게 되면 그니까 아니 근데 저는 1화인가 2화부터 결혼 커플에 대한 스포일러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영자 씨라고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영자 상철? 야 근데 내가 이거 보면 내가 영자면 야 결혼 계속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배신감 들지 않을까? 아유 둘이 셀카를 열심히 찍고 있어요. 이게 왜 저럴까? 마음에도 없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커플 셀카를 찍는다고? 그리고 지금 자꾸만 옥순 씨가 뭐 슈퍼데이트권 2장 나는 바쁜 옥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옥순 씨 자체가 그 옥순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취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나 옥순이야. 약간 이런 느낌? 커플 스포가 정숙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현재 유력한 스포 커플은 영철과 정숙이다. 개반전이죠. 반전이네요. 해바라기 상황을 보면 더 킹받는다고요?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해바라기 뭐가 있나요? 그리고 상철은 또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영자랑도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옥순이가 너무 좋아서 문제래요. 이 문제네 진짜 이 남자. 그리고 상철 씨가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런데 옥순 씨도 그런 나랑 비슷한 심정이냐라고 물어보고요. 여기서 옥순 씨 대답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장인지 아닌지가 탄로가 나겠죠. 옥순은 대답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뭐 그렇기도 해.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는 건데 나는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너는 그냥 어장의 물고기일 뿐이다. 그리고 상철 씨는 역시나 또 오해를 하죠. 와, 나랑 어쩜 이렇게 마음이 똑같냐고 얘기를 하네요. 뭐가 똑같아 이 사람아. 아이고 그리고 옥순 씨는 자꾸만 또 여지를 남기네요. 데이트가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쉽다 이라고 또 콧소리를 내요.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죠 우리가.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옥순 씨는 그러니까 어장이 좀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콧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쉽당 뭐 같이 막 하트 사진 찍고 이런 게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버릇이야. 그냥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판가름이 날 줄 알았던 데이트에서 더 큰 혼란이 생겼다고 하네요. 화면 한가득 해바라기가 가득 차네요. 옥순 씨가 카페 사장님한테 꽃 선물을 받으셨대요. 뭐야 이게? 상철아, 꽃은
카페 사장님이 아니라 네가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 이 사람은 이게 삶이다. 그쵸? 이 정도 멘트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건 약간 지금까지 좀 공주 대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게. 아유, 그리고 상철 씨는 속도 없이 그 카페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여자분 너무 예쁘죠? 저랑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속이 없다 사람이. 하긴 저 정도 속이 없으니까 저렇게 금색으로 차를 여기까지만 하죠. 잠시만요. 상철 씨는 또 스윗하게 차 문을 열어주고요. 옥순 씨는 감사합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옥순 씨는 차에 타자마자 만약에 숙소에 갔을 때 영자님이 있으면 바로 사장님이 꽃을 줬다고 할 건데 영수가 보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난치고 있어야겠다. 질투심 유발 작전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저는 그냥 한마디 말만 떠오르네요. 왜 이러고 사냐?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아, 진짜. 진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옥순 씨는. 아, 너무 싫다, 진짜. 아, 너무 싫어. 난 이런 유형의 사람, 연애할 때 특히 이런 사람 너무 싫어.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질투심 유발하고, 아우, 짜증이 확 나네. 그리고 옥순 씨가 점점 혓바닥이 길어집니다. 뭐 1, 2순위가 따로 있긴 했지만 오늘 상철 씨와의 데이트가 뭐 즐겁기도 했고 뭐 영호와의 랜덤 데이트도 뭐 좋은 사람과 좋은 밥을 먹는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은 아니긴 했거든요. 라면서 말이 막 길어져요. 그래서 뭐 상철 씨가 순위가 올라왔다는 뜻인가요? 영호처럼 너무 편안하고 그런 긴장 안 되는 데이트일 줄 알았는데 결은 좀 달랐다라고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순위권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분이 탄 차는 출발을 했고요. 상철 씨가 중요한 질문을 하죠. 이번 데이트를 통해서 저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갔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혓바닥도 길어지지 않을까? 아니네요.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그쵸? 데이트 전이랑 비교해보면 호감도는 뭐 좀 올라갔죠. 라고 대답합니다. 유의미할까? 그거는 모르겠네.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옥순과의 데이트는 너무 좋았고 안 했으면 후회할 뻔한 데이트래요. 엄청 예쁘고 뭐 애교도 많고 가치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래서 상철 씨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신데요. 떡줄 사람 얘기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옥순 씨 인터뷰인데요. 대화하면서 좋았대요. 상철 씨랑. 자, 그리고 상철이랑 옥순이가 이제 복귀를 했네요. 숙소로. 그리고 상철 씨는 남자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야, 옥수님이 매력이 장난이 아니시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철 씨는 신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옥순 씨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되게 신나셨나 보다. 그쵸? 그 이야기를 들은 광수는 아무 말 없이 누워있네요. 광수와의 에피소드도 좀 궁금한데? 광수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로 광수의 속이 뒤집혀졌다고 하는데 궁금한데 광수? 광수도 옥순 씨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화면은 여자 숙소로 옮겨지고요. 옥순 씨도 해바라기 꽃을 들고 여자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뭐야 상철이한테 꽃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옥순 씨는 굳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짜증나. 나 이런 게 너무 짜증나. 자꾸만 이렇게 굳이 오해를 만들려고 하냐 왜? 뭔가 했더니 영수가 있었군요. 공용 거실에. 그리고 영수 씨가 다소 까칠하게 이 해바라기 이건 뭐야? 라고 옥순 씨에게 따져 묻습니다. 옥순 씨는 웃으면서 방송으로 봐 라고 짜증나게 구네요.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리고 영수 씨는 마치 옥순이 내 여자라는 듯이 옥순 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뭐 재미는 있었냐 어땠냐 라고 계속 물어보네요. 이쪽도 좀 끼리끼리 느낌이 있다. 그리고 현숙 씨가 재차 물어봅니다. 이 해바라기 꽃을 상철 씨가 사준 게 맞냐? 왜 사줬냐? 시내에 나갔었냐? 라고 또 물어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옥순 씨는 또 킹받게 몰라요 이라는 듯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났다 그쵸? 옥순 씨는 끝끝내 해바라기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옥순 씨는 잠시 후에 상철을 굳이 찾아와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거 그냥 상철이 줬다고 얘기할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 나 이해가 안 되네.
자기가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나? 굳이 왜 저러지? 정말 신기하네. 신기한 재주를 가졌다. 그쵸? 볼수록 짜증이 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 예쁘시잖아요. 이 예쁜 여자를 보는데 어쩜 이렇게 볼수록 이렇게 짜증이 날 수가 있을까?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광수도 살뜰히 챙기네요. 지금은 좀 바쁘고 이따가 조금 얘기하재요. 시간 좀 나면. 예, 어장이 맞긴 하구나. 그리고 옥순 씨는 바빠요. 여기가 뭐 여자 숙소인 것 같은데 영자 씨는 보자마자 이거 카페 사장님이 준 거다. 상철이가 준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긴 하네요. 영자한테는. 그리고 영자의 입단속도 시킵니다. 이거 카페 사장님이 준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철 씨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아이, 왜 이렇게 번잡하게 복잡하게 가 짜증나게. 아주 바쁨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바쁘다 옥순 씨. 근데 이거 바쁜 것도 맞는데 피곤한 거야. 피곤하게 사는 거야 이거는. 와 도돌리님의 생방이라니 럴수럴수 이럴수. 그니까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켜기 30분 전에 오늘 라방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저한테도 럴수럴수 이럴수입니다. 저러는 게 더 기분 나빠. 그니까요. 아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지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광수 씨를 제가 모르잖아요. 광수의 사연이 어떤지. 그러니까 옥순 씨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광수 씨가 홀로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광수의 순애보는 잘 안 됐나 봐요. 옥순을 향한. 혹시라도 지금 영상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위해서 순전히 저를 위해서 광수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는지 간략하게 광수 옥순의 러브 스토리를 요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요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청승 떨고 있거든요, 지금. 광수 씨가. 명확한 답을 미루는 옥순의 태도 때문에 광수 씨는 옥순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했대요. 야, 이거 답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광수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1픽인 줄 알았다. 아, 근데 광수 씨가 좀 눈치가 없는 것도 있는데, 뭐 추측이긴 하지만 옥순 씨가 좀 오해하게끔 행동을 했을 것 같아. 맞나요? 광수도 어리버리했고 옥순 씨도 좀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광수 남성적 매력 무, 다정함 올인. 본인이 항상 1순위라고 착각. 하지만 옥순의 1순위는 항상 영수. 이야, 어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잘해주세요. 저 이제 감탄스럽네요, 진짜. 저 한 줄로 이해가 확 되네. 광수는 본인 1순위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고 영수가 1픽인 게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고? 왜 참, 왜 참을 수가 없죠? 영수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광수가? 남자로서? 광수의 자의식 과잉 플러스 옥순의 모호한 태도로 본인이 1픽인 줄 알았습니다. 영수가 자기보다 잘난 게 없는데 옥순이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근데 광수 아니, 물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아니 영수보다 내가 나은데 왜 내가 아니라 영수야? 라고 그걸 입 밖으로 내고 티를 내면 그것도 성숙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랑은 다른 매력이 있겠지. 그 매력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성숙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못한 놈을 왜 좋아하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옥순이가 헷갈리게 한 것도 있긴 했는데 광수가 착각을 한 게 훨씬 크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광수는 영수가 왜 인기 많은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얘기하고 옥순한테도 영수 왜 좋아하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약간 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시나 광수 씨가? 어떻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 그건 좀 실례 아닌가 영수한테? 영수를 밥으로 본다. 그래요? 왜지? 제가 봤을 땐 광수 씨가 영수를 밥으로 볼 정도가 되나 싶기는 한데 뒷담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너무 경솔했다. 참 근데 이게 나는 솔로의 재미있는 점이긴 해요. 그쵸? 광수는 아직도 근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다 다녀와서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옥순 씨가. 연애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 그쵸? 광수도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그냥. 그렇게 7화가 끝나고요. 예고편이 나오네요. 옥순 영수의 데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28 광수가 28 영수 보듯이 본다. 아, 이해가 확 되네. 아, 그쵸. 광수 씨가 좀 영수를 좀 경멸하는 느낌이 있었죠. 28기 내에서. 이해가 확 되네요. 저는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남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 어, 여러분들도 설명을 저한테 참 잘해주시네요. 이해가 확 되네요. 아이씨고? 왜 저래? 옥순 씨가 또 막 스킨십을 해요. 어깨에 기대고 난리가 났네요. 별론데. 직업 말고는 장점이 없는 분이다. 직업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리고 옥순 씨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옥순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옥순이랑 하는 데이트라고 영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공주병이 좀 있으시기는 한 것 같아요. 영수는 또 속도 없이 이거를 식전 영상에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없냐? 다들 어려서 그런가?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뭔가 조금 나사가 다들 빠져 있는 느낌이네. 아, 한의사예요. 직업은 좋으시네. 그리고 이번에는 영자 상철 데이트가 나오네요. 이쪽 분위기도 좀 궁금하다. 영자 씨는 그냥 끝났대요. 너와 나는. 그리고 이번엔 영철 정숙도 나오네요. 이쪽도 확률이 높나? 저도 근데 영자 씨를 좀 응원하게 되는 건 있어요. 뭐야? 솔로나라에서 마지막 밤인데 상철 씨가 아예 그냥 옥순 씨 쪽으로 마음을 틀었대요. 어허. 그럼 결혼 커플은 확실히 상철 영자는 아니겠네. 근데 영자 씨가 좀 아깝긴 해. 상철 씨랑 결혼을 하기엔. 그래서 상철 씨가 좀 편지를 썼어요라고 옥순 씨한테 막 마음을 표현하는데 역시나 옥순 씨는 동태 눈깔입니다. 솔직히 관심 없지. 그냥 어장의 물고기일 뿐인데. 선택을 또 하네요. 마지막 선택이네. 상철은 옥순한테 안 가나? 뭐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끝났고요. 뭐 또 결혼 커플 스포가 나오네요. 이게 뭐야? 아이고, 혼인 신고를 했다는데요? 되게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촬영 시기가 오래돼 봐야 뭐 한 세네 달 전 아니야? 세네 달 전에 처음 만나놓고 혼인 신고를 벌써 했다고? 대단히 신중하시다, 그쵸? 자, 그렇게 나는 솔로 29기 7화 다 봤습니다. 역시나 솔직히 오랜만에 나는 솔로를 보려고 했는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1화도 아니고 거의 이제 말미잖아요. 이제 제가 이해도가 없으니까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네. 재밌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게 봤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같이 실시간으로 좀 같이 한번 봐볼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이거 라이브는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남자는 이제 30대 초반일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혼인 신고를 했을까? 근데 여기 출연하신 분들의 그 데이트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뭐 평소처럼 행동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요. 아이고, 저는 오늘 재밌게 봤고요. 오늘 밀도 낮은 이 라이브를 했는데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드릴 수 있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는 느낌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와야죠. 오늘도 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 다음에 또 재미있게 더 재밌는 비디오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가웠고 조만간 또 뵙도록 조만간 올게요, 여러분. 갈게요.